예, 이제 준동사의 마지막 분사하겠습니다. 준동사라는 말은 지금은 잘 쓰지 않고 비정형 동사라고 하죠. 비정형 동사라는 것은 주어에 의해서 그 모양이나 시제나 뭐 어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동사를 얘기하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개는 모양이 딱 고정이 되어 있죠. 어떤 형태로. 그래서 동사를 변형시켜서 만드는 마지막 그로 쓰는 것이 이제 분사죠. 예, 말이 자꾸 꼬이네요. 동사를 변형시켜 만든 형용사입니다. 이때는 이제 품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뭐가 들었습니까? 명사 수식하고 보호 당연히 되겠죠. 형용사니까. 그런데 분사는 품사로서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형용사 구로도 사용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투부정사나 동명사들은 그 자체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 자기 뒤에 어떤 형식을 끌고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to have뿐만 아니라 to have dinner처럼 이렇게 목적어를 끌고 와서 이 하나의 자체가 의미적으로 뭐가 됩니까? 구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저녁을 먹다 혹은 먹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혹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분사도 동사를 변형시켜서 만들 거기 때문에 뒤에 뭔가를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준동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즉 분사는 품사로서의 형용사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 형태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러나 얘는 진짜 형용사라서 구의 형태일 때도 뭐를 한다? 예, 보호가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앞에서 투부정사나 구나 절은 뭐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일단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사정용법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구나 절에서는 그 형태가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 보호는 일단 없는 것으로 하시라 얘기했는데, 분사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분사는 품사로 쓰일 때도 명사 수식 보호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 구, 즉 구의 형태로 쓰일 때도 보호까지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예. 그러니까 분사는 그냥 모양이 어떻든 얘는 그냥 진짜 형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이 형식을 할 때 이미 분사를 잠깐 설명을 했었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기에 내용을 약간 추가하는 것 뿐이에요. 예. 분사는 말 그대로 동사를 변형시켜 만든 형용사입니다. 예, 진짜 형용사라서 구의 형태든 뭐든 상관없이.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었죠. 일단 현재 분사라는 놈이 있고, 현재 분사라는 놈이 있고, 하나는 과거 분사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양이 다르면 당연히 의미도 다르겠죠. 얘는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만들고, 얘는 3단 변화라고 하죠. 동사 밑에 보시면 예를 들면 help라는 동사는 어떻습니까? help, helped 이게 많이 외우셨죠? helped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것들은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불규칙 같은 게 뭐 있습니까? run, ran, run 같은 단어들 있죠.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는 애들, 이 d나 ed를 붙이지 않는 것들. 언어 공부하실 때 규칙이다, 불규칙이다라는 말의 기준은 뭐냐면, 뭔가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말 의미가 아니라 그 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나 ed를 붙여서 뭐로 만드는 동사, 그러니까 과거나 과거 분사를 만드는 애들이 그 형태가 가장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규칙이라고 하고요. 그 형태가 상대적으로 적은 쪽을 불규칙이라고 합니다. 불규칙은 모양 변화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외우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전 찾아보시면 밑에 규칙과 불규칙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규칙 같은 경우는 남아 있지 않고 대개 불규칙 같은 것들은 다 적어져 있죠. 거기에 항상 동사 외우실 때는 이걸 확인해서 외워야 될 것은 외워야 됩니다. 저는 외우실 때 help, helped, helped 같은 3단 변화, 규칙 동사라도 3단 변화를 외우시는 걸 권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만 외우시고, 어쨌든 얘는 보통 패스트 파티클이라서 P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고등학교 이상 되면 보통 PP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냥 과거 분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단 변화의 가장 마지막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는 무슨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죠. 당연히 모양이 다르니까. 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집니다. 착각하지 말 것은 능동과 수동은 능동적으로 뭘 한다거나 수동적으로 뭘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분사가 동사를 변형시켜 만든 형용사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 동사, 변형시키기 전에 그 동사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수동이라는 것은 그 동사의 입장을 당하는 입장에서, 즉 동사의 의미를 당하는 입장에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지금 얘가 있죠. 무엇을 사랑하다라는 타동사입니다. love라는 타동사. 그런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은 love인가 loved가 되겠죠. 얘는 규칙 동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답니까? 얘는 사랑하다에서 일단 의를 뺄게요.
사랑하다에서 이 다만 형용사형 어미는 뭐로 바꿔주는 거야? 는으로 바꿔준다는 소리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사랑하까지는 똑같죠. 이걸 어간이라고 하죠. 국어에서. 어간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끝만 살짝 변형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 러브드는 그게 아니라 A가 B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B는. 즉 B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당하는 입장에서. 그 당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A가 얘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얘는 사랑받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satisfy라고 합니다. 무엇을 만족시키다. 일단 을은 뺄게요. 무엇을 만족시키다예요. 그러면 satisfying과 satisfied 역시 모든 명사든 뭐든 간에 끝이 y로 끝나면 항상 뭘 고칠 때 어떻게 됩니까? y로 고치고 d나 ed를 붙이죠. 이렇게. satisfying과 satisfied가 있는데 얘를 무엇을 만족시키다예요. 그럼 일단 을은 빼고 만족시키다를 뭐로만 변환시키는구나. 얘 형용사 의미는 만족시키. 시키까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의 원래 갖고 있던 의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예, satisfying. 그 다음에 satisfied. 얘는 규칙 동사라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A가 B를 만족시켰으면 얘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만족된 혹은 만족당하는 조금 약간 예,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만족당한 그렇죠? 혹은 만족한도 괜찮죠? 이거는 만족한. 예. 되셨죠? 컷 이렇게 되죠? 예,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만 뭐로 바꾸시면 돼요? 는. 예, 자르는. 내가 무슨 뭐 어떤 금속이나 이런 걸 잘랐어요. 그럼 금속이나 이런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잘린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예, 능동수동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되셨죠? 예, 동사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끝만 변형시키느냐 아니면 당하는 입장에서 와서 끝을 변형시키느냐. 니은, 리을, 의로. 그러니까 분사니까 결국은 니은, 리을, 의 이렇게 끝나겠죠? 되셨나요? 주로 보통 니은으로 많이 끝납니다. 이해되셨죠? 예, 몇 가지만 더 해볼까요? help 같은 동사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돕다 이런 동사들은 help라고 해서 규칙 동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help에서 help가 돕다니까 helping은 어떻게 됩니까? helping은 말 그대로 그냥 돕는입니다. 돕는. 또 helped는 예, 내가 A를 어떤 사람을 도왔어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죠. 그 사람은 도움을 받은 이런 하면 되죠. 도움을 받은. 예, 혹은 도움을 받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도움을 받은. 뭐 예를 들면 뭐 구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턴오프 같은 동사도 있죠. 턴온이나 턴오프. 턴온은 켜다, 무엇을 켜다. 턴오프는 무엇을 끄다라는 뜻인데 턴온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터닝 온이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터닝 온 이렇게 되는 거. 터닝 오프 이렇게 되는데 터닝 온 하면 뭡니까? 끄는, 켜는 되는 거고 터닝 오프 하면 끄는 이런 뜻이 되는 거고 turned off 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꺼진이 되는 거죠. 내가 뭘 껐어요. 그럼 걔 입장에서는 꺼진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예, 켜진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보시면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러빙이나 러버들은 사전을 찾아보면 나올까요? 예, 얘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사들은 동사를 변형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개는 사전을 찾아보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독해를 하다가 러빙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사랑하는 뭐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하는 어떤 형용사를 봤다고 치죠. 분사를. 그렇게 되면은 얘를 외우시면 안 돼요. 누구를 외우셔야 됩니까? 빨리 원형 동사를 찾으셔야 되죠. 그러면 뭐라고 being에서 뭐만 떼버립니까? ing. 그러면 동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형태이든지 아니면 끝에 이 붙이든지 이런 형태겠죠. 그러니까 빨리 원형 동사를 찾아서 얘를 찾아서 이렇게 그냥 변형시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대개는. 물론 완전히 형용사화된 그 분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사전에 실려 있죠. 예를 들면 exciting이나 excited 같은 거 혹은 뭐 interesting이나 interested처럼 우리가 아주 흔히 쓰는 애들은 분사이지만 완전히 그 형용사화돼서 이제 사전에 실려 있는데 대개는 거의 99.9%는 안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동사를 변형시키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예, 방법을 아셔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 했었던 분사의 의미였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좀 나가보죠. 얘는 지금 능동의 의미,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의 뜻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얘들이. 뭐가 있냐면 얘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진행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완료의 의미를 갖습니다. 진행형 아시죠? BING. 그 이유가 바로 그 진행형을 쓰는 이유가 바로 ING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얘가 자체의 그런 진행의 의미를 갖고 즉 능동의 의미 플러스 진행의 의미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생각해 보셨나요?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지금 보면 현재 분사도 형용사적 용법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언어도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와 얘는 의미가 좀 다르겠죠.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The work
to do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뒤에 수식한다고 치죠. 그 다음에 doing이라고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습니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투부정사를 보통 뭐뭐 할이라고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죠. 되게. 그러니까 할 일 이렇게 되고 보통 doing을 쓰는 이유는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무슨 의미를 넣었죠? 하는 뭐 혹은 하고 있는 이런 특히 하고 있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지금 진행의 의미가 들어갔죠. 진행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그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시동작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보통 그래서 얘는 미래적으로 해석하고 이 doing은 지금 하고 있는 이라고는 진행적인 의미 때문에 보통 현재적 물론 동사 시제가 과거면 과거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동시제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하고 있는 이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는 능동의 의미, 수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모두 갖고 있다. 진행의 의미도, 즉 진행형에서 일 쓰는 이유도 바로 이거고 투부정사나 구에서 투부정사나 형용사 등용법이나 현재 분사 두 가지 형용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는 가만히 보면 투부정사는 되게 미래적으로 해석하고 100%는 아닙니다. 언어에 100%라는 건 없으니까. 되게 미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뭐뭐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보통 ing를 쓴다는 것이죠. 예, 얘가 왜냐하면 현재적인 의미, 즉 진행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능동과 진행의 의미. PP도 마찬가지예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자동사의 PP는 대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동사의 PP는. 대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상이 있는 건 오직 타동사들이니까. 그래서 여기 다 보면 타동사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동사의 PP 같은 것들은 그럼 수동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얘들은. 예, 얘들이 갖는 게 바로 완료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두 번째.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There are burned houses on the hill. 언덕 위에 on the hill. 예. There is 구문이죠? 예, 이런 문장. 이럴 때 타버린 집은 수동적으로 탔다는 의미도 돼 있어요.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거나 아무튼 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외에 뭡니까? 이미 타버렸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누군가에서 불이 질려졌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미 타버린, 즉 타버린 상태가 완료된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분사들은 뭐가 있다? 수동의 의미뿐만 아니라 완료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거구나. 이런 대표적인 예들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have pp 할 때 그 pp가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무슨 의미예요? 완료의 의미.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 완료의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 즉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와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가 강할 때가 있고 진행의 의미가 강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두 의미를 같이 갖고 있을 때도 있고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완료의 의미도 동시에 있다. 이게 자동사의 PP 생각하시면 쉬워요. 또 have PP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것 같은 경우에 there are burned houses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에 탔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이거 어떤 의미로는 이미 타버려서 지금은 더 이상 타지 않는다. 즉 타는 행동이 완료됐다는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되셨죠? 예, 의미 잘 보시고요.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역할로 한번, 이제 예를 한번 보죠. 컷을 안 했군요. 커팅과 컷, 당연히 뭐겠습니까? 무엇을? 자르는 이라는 뜻이고, 잘린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을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을을. 구가 되는 거죠. 이제 얘들과 이제 목적어 같은 걸 끌고 와서. 예를 들면, 이것만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There is a knife. 칼이 하나 있어요. 자르는 칼이겠죠, 당연히. 커팅 뭐랄까요? 커팅, 스틸. 네. 철 제품을 자르는 칼이 있어요. 뭐 능동수동의 의미도 있겠지만, 예. 얘가 지금 뭘 취했습니까? 지금 목적어를 달고 왔죠.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했죠? 형용사 역할. 얘 분사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 철을 자르는 칼 이런 뜻으로. 즉 얘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단지 어떤 명사를 단순하게 수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또 투부정사나 동명사처럼 뭘 갖고 온다는 겁니까? 예, 지금 이렇게 목적어 같은 것들 데리고 와서 물론 뭐 이형식 동사 이게 이형식 동사면 분사가 이형식 동사면 뭐 이형식 보어를 데려오겠죠. 예,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뭐예요? 문장이 확장된 형태의 구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는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그냥 단순한 형용사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것까지 고려하면은 지금처럼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구의 형태. 그래서 분사는 그 품사 단어로서의 품사의 의미도 있고 또 혹은 형태도 있지만 뭐의 형태도 있다? 형용사 구로서의 구의 형태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러나 얘는 진짜 형용사이기 때문에 구의 할 때도 뭘 한다? 명사 수식도 하지만 당연히
보도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얘는 진짜 형용사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해볼게요. Rolling Stones gather snowballs. 구르는 돌이죠. 예, 구르는 돌입니다. 만약에 이게 rolled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롤링은 뭔가 스스로 구르는 느낌이 나지만 rollе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굴려진. 그러니까 누군가의 굴려진이라는 거죠. 어느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Rolling Stones gather snowballs. 그러니까 구르는 돌은 모지 않는다, 있기를. must라고 있기라는 뜻이죠. 예, 영국 속담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예. 부지런해야 좋다라는 뜻이죠. A injured boy came in the house. 부상당한 소년이, 예, 누굴 꾸미니까 보이를 꾸미죠. 부상당한 소년이 왔다,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죠. A girl studying. 보세요. 이게 구의 모양이죠, 지금. 예. studying 자체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처럼 마치 이렇게 보시고 수식하는 걸로 보시는 거죠. 소년인데 어떤 소년입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소년이죠. 심지어 사실은 얘는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형용사 구가 되는 겁니다. 예, 의미적으로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한 소년은 나의 친구이다. 예, 이 형식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English studied by the girl is difficult. 영어인데 어떻습니까? 영어는 예, 공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식하는 말, 받는 말이 예, 이게 수동이 돼야 되는 거죠. 소년은 능동적으로 공부하니까 여기 능동 형태가 돼야 되는 거고 소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만큼이다. 사실은 얘도 구예요. by the girl까지. 그래야지 의미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니까. 그 소녀에 의해서 공부되어지는 영어는 어렵다. 예, 되셨죠? 넘어가 볼까요? 뭐가 있었나요? 그 다음에 네, 분사의 역할은 뭐죠? 얘기했듯이 그가 형용사의 모양일 수도 있지만, 즉 형용사의 모양, 즉 품사의 모양일 수도 있지만 얘가 뭐가 있었습니까? 형용사 구. 예, 즉 구의 모양이 있을 때이든 상관없이 얘는 명사 수식도 하고 보호도 된다는 거 명심하셔요. 봅시다. 일단 명사 수식하는 건 사실 앞에서 봤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볼게요. 명사 수식. We need to differentiate spoken English and written language군요. language. 같이 하셔야 되죠? 예, 투부정사는 같이 하시라고 했어요. need to differentiate.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구별할 필요가 있다. differentiate는 타동사를 무엇을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예, 삼형식으로 보면 되겠죠. 언어는 예, spoken, writt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말을 합니까? 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spoken, 즉 PP 모양이 들어가야 되고 마찬가지로 언어는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해진 언어와 쓰여진 언어를 구별해야 된다. 이 말해진 언어는 완전히 하나의 단어화 돼서 이게 구어, 이게 문어라는 뜻이죠. 구어라는 것은 입구자 써가지고 입구자, 문어는 그럴 문자를 쓰죠. 그래서 구어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평상시에 쓰는 말들, 그러니까 대화할 때 쓰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고. 리튼 랭귀지, 즉 문어라는 것은 우리가 글을 쓸 때 쓰는 표현이죠. 생각해 보시면 말할 때하고 글 쓸 때하고 조금 표현이 다르죠. 말할 때 뭐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뭐뭐 했어요. 뭐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글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뭐뭐 했었다라는 반말도 쓰기도 하고 뭐뭐 하시겠습니까? 라는 존댓말을 쓰기도 하고 뭔가 좀 문체제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구어, 문어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완전히 한 단어가 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외우셔야 돼요. 그냥. 그 다음에 a loving man and a loved man are completely different. 봅시다. loving man입니다. loved man.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둘 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다를 뿐이죠. loving man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loved man은 어떻습니까? 사랑받는 사람이죠. 예, 사랑받는 사람은 completely different. 완전히 다르다. 뭐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것과 이건 능동의 뜻.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사랑받는 이라는 뜻이죠. 예, 받는 사람은 다르다. He is a satisfied man. He is a satisfying man. 혹시 중학교 다닐 때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is 다음에 ing 즉 분사가 와야 되고 pp가 와야 되고 ing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셨나요? 예,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여기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그는 만족된 사람이다. 만족시키는 사람이다. 이게 둘 다 맞는 문장입니다. 내용이 다를 뿐이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에 의해서 만족을 받은 사람, 즉 만족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여기 satisfying은 누군가를 만족시키거나 뭔가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의미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There is a car. 차가 있다. Abandoned in the car. Abandoned 타동사를 무엇을 버리다, 유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유기되어진 차가 있다. 공원에 유기되어진 차가 있다. 이런 뜻이죠. 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pp를 써야 되겠죠. 자기가 유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진짜로 차가 지가 유기를 했다면 abandoning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당연히 abandoned 쓰셔야죠. in the car. 그러니까 공원에 버려진 차가 있다.
됐나요? 예. 그 다음 he has a used car, he has a car used in F1 race. 됐죠? 그는 가지고 있다 사용된 차를. 사용된 차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것도 완전히 used car라고 해서 이게 중고차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용된 차라고 할게요. 일단은 그는 중고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 그는 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 이건 어떻습니까? 사용된 어디에서 F1 레이스. F1 레이스라는 건 이제 그 자동차 경주 중에 제일 유명한 제일 높은 등급의 경기죠. 그 F1 레이스에서 사용된 차를 가지고 있다. 분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앞에서 수식하든 뒤에서 수식하든 원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는 소리지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구의 형태는 절대로 구나 절의 형태는 반드시 뒤에서 수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저거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used car in the F1 race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는 중고차를 가지고 있다. 이걸 사용했다로 합시다. 그냥 그래야지. 그는 사용했다 중고차를 F1 레이스에서. 이건 뭡니까? 그는 F1 레이스에 참여했는데 중고차를 사용했다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예. 분사 형태가 이렇게도 올 수 있고 used 여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건 used 칸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he has a car used 이렇게 사용된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앞뒤에 수식까지 상관없는데 구애나 절의 형태는 반드시 뭐라 하신다고 그랬죠? 예, 반드시 이렇게 뒤로 빼셔야 돼요. 이렇게 빼셔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갖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예, 의미가 같을 경우도 있지만 조금 전에 봤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도한 건 뭡니까? 지금 F1에서 사용된 차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구나 절일 때는 뒤쪽에서 뭔가를 하나 빼서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 안 돼요. 구나 절은 반드시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뒤에서 아무데나 수식하셔도 상관없다. 그러나 구나 절일 때는 반드시 뒤에서 수식해야 된다. 됐죠? 보호죠. 보호는 몇 형식에만 존재합니까? 2형식하고 5형식에만 존재하죠. 그 게임은 was exciting. 흥미진진했다. 그 게임은 was 흥미진진해졌다. 이런 뜻인데 보였죠 한번. 네, 그 게임은 흥미진진하게 하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게임은 뭔가를 흥미진진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뜻이고 이거는 그 게임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흥미진진해졌다.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지가 흥미진진해졌다. 보통 뒤에 문장은 잘 쓰지 않겠죠. 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형식들이니까 뒤에 보호로서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 의미적으로 안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 게임은 흥미진진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게임이 사람들을 흥미진진하게 시켰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보호해야 돼. excite. excite라는 타동사가 무엇을 흥시키다라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혹은 흥미진진하게 하다 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excited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게임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excited 된 거죠. 게임은 excited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he was exciting by the game. he was excited by the game. 이건 어느 게 맞을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둘 다 맞습니다. 이거는 형태적으로. 게임에 의해서 그는 흥미진진하게 하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예, 흥미진진하게 하는 것이었다. 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물론 by the game이 없어도 이게 사실 거의 말이 잘 되지는 않죠. 문법을 가르쳐주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둘 다 여기 이 형식이니까 분사로서 pp가 와도 되고 ing, 즉 현재 분사가 와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 다음에 따지는 건 내용적인 거예요. 무조건. 문법이 가르쳐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게임에 의해서 흥미진진해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쓰셔야 되죠. 요거 두 문장 보시다가 뭔가 좀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없나요? 예. 앞에서 혹시 ing는 형태로 보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동명사 할 때? 그래서 크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예, 무조건 하면 일단 진행형으로 해석을 해보시라고 그랬죠. 뭐뭐하는 중이다. 이렇게 중이다. 안 되면 빨리 뭐로 가라 그랬습니까? 동명사로 가라 그랬죠.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라 그랬어요. 이제 세 가지 형태 보시나요? 지금 exciting. 예, 저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분사들 중에서 아예 형용사화된 애들이 있어요. exciting이나 excited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사들 중에 하나인데 exciting가 흥미진진하게 하는 이런 혹은 흥미진진한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이런 동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태가 마지막으로 존재합니까? 비동사 다음에 진짜 현재 분사가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분사. 예,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이 형식으로 보는 거죠. 그냥. 예, 이해되시죠? 이제 B-ing 형태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는 문법이 아니에요. B-ing 형태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해석을 좀 더 빨리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어떤 패턴 같은 거죠. 일종의 패턴. 이 세 가지만 아시면 BING 해석은 일단 뭐로 해보는 겁니까? 만약에 그 게임은 흥미진진하게 하는 중이었다가 맞느냐? 흥미진진하게 하는 것이었다가 맞느냐? 흥미진진한 했다가 맞느냐? 요 차이라는 거죠.
예, 이건 분사로 보는 게 맞겠죠. 이해되셨죠? 네. 이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세 개는 끝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진행형.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진행형. 그 다음에 이건 거의 사실은 이런 경우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지나고 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표현이죠. 사실은. 그 다음, the soldier died wounded, bleeding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기억나시죠? 그 다이 외우라고 했던 거, 다이형, 어려서 죽다 할 때 그 어려서가 부사가 아니라 바로 형용사가 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 형식이라고 그랬죠. 우리말하고 다른. The soldier died wounded. 그러니까 병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부상 당해져서 죽은 거죠. wound는 타동사로 보면서 부상 입히다니까 부상 당한 거죠, 이 사람은. wounded가 오는 거죠. bleed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다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는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혹시 눈치채셨어요, 지금? 예, 이 형식일 땐 누구하고 맞추는 겁니까? 예, 주어하고 뒤에는 보호 사이의 관계가 이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능동수동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the teacher found his students studying English in the classroom. 5형식이죠? 그 선생님은 발견했다. 그의 학생들이 목적어 studying English in the classroom. 이 전체가 지금 분사구문에 지금 딸려오는 문장이죠. 이게 목적보호예요. 이때는 누굴 맞춰줘야 됩니까? 이 사이가 이꼴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맞춰주셔야 돼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영어를. 예, 그러니까 그의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어디에서? 교실에서 발견했다. 밑에는 이제 목적어가 뭐가 됩니까? 예, 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 관계죠. 역시 목적어, 목적 보호인데 예, 수동이 돼야 되니까 영어는 공부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했어요. 영어가 공부되어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학생들에 의해서, 교실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PP죠. 되셨나요? Look at the road covered with the snow. 예, look at 지각동사 기억나시죠? 봐라 그 도로를. 예, 목적어고 이게 목적 보호입니다. 이 뒷부분이. 봐라 그 도로가 뭐로 덮여 있는 것을, 눈으로 덮여 있는 것을 봐라. 도로 입장에서는 뭡니까? 덮습니까? 덮여집니까? 예, 이꼴관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covered가 맞죠. I saw her singing a carol song in the garden. 나는 봤다. 역시 지각동사입니다. 그녀의 엄마가 하는 것. 예, 목적어 목적 보호. 예, 원래는 sing이 와도 상관은 없는데 ing가 오면 기억나시나요? 이게 목적 보호에서 그 지각동사,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 그 ing가 오면 더 묘사적 표현이 된다는, 그 묘사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현재분사에 아까 뜻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 진행적인 의미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묘사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진행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싱도 맞지만 얘보다는 훨씬 더 현재분사가 들어가면 진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묘사적으로 생생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네. 나는 봤다. 그녀가 캐롤성을 부르는 것을 어디에서? 정원에서. 그녀가 능동적으로 부르니까 이건 계속 성립하는 것이죠. 해야 되는 거죠. 되셨죠? 네. 만약에 I heard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heard the carol song. 뭐 carol song 하면 여기 뭐가 와야 되죠? 이게 역시 오형식 동사니까 노래는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싱생성에서 song이 돼야 되죠. sung by the girl in the garden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럴 때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목적어고 목적보호인데 예, 이럴 때는 이 관계 성립하려면 여긴 두 관계 뭐가 되죠? 예. 여기는 PP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보 관계를 따져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그냥 두루뭉실하게만 얘기를 했는데 분사들은 그러니까 쓸 때 뭘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예, 능동수동 어떤 형태를 쓸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사의 능동수동을 결정해야 되는, 수동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바로 명사 수식할 때고 두 번째는 바로 보호일 때입니다. 첫 번째 경우 명사 수식할 때는 뭘 따져주면 됩니까? 예, 수식, 이걸 피수식 관계라고 하는데 수식이라는 게 분사를 얘기하는 거고 피수식이 그 말 그대로 수식을 받는 말, 즉 얘가 명사겠죠. 그랬을 때 이 두 관계에서 뭘 따지는, 능동수동을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분사의 능동수동을 결정하는 것은 첫 번째 명사 수식할 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다 써요. 하나는 뭐예요? 보호될 때. 되셨나요? 볼까요? 만족된 사람이냐, 만족시키는 사람이냐. 예, 이 관계를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능동수정. 예,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보호일 때는 어떻습니까? 보호는 몇 형식? 2형식과 5형식이 있는데 볼게요. 게임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흥미진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능동을 쓰시면 돼요. 이 두 관계. 즉, 이 형식일 땐 누구? 주어하고 보호의 관계를 따지셔서 능동수동을 결정하시면 돼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이 두 사이가 이꼴 관계, 즉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는 어떻습니까? 흥분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exciting 쓰시면 안 돼요. excited를 쓰셔야 되죠. 됐어요? 그 병사는 이 형식이죠? 예. 부상을 당했습니까? 당하게 시켰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으면 예, wounded를 쓰셔야 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5형식 보죠. 5형식은 뭐하고 뭐 관계입니까? 예,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이꼴이 성립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능동수동을. 예, 목적어에다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있고 학생들은 스터디드, 영어 입장에서 공부 당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 사이에 이꼴 관계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 능동수동을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분사는 글을 쓰거나 독해를 할 때 능동수동의 관계를 따져줘야 되는데 하나는 원래 뭐 명사수식하고 보호밖에 못 되긴 하지만 예, 수식과 그 피수식 관계, 명사수식할 때 그 수식받는 말과 사이에 능동수동을 따져주셔야 된다는 소리고 예, 그러니까 차가 어떻습니까? 버려입니까? 버려집니까? 예, 이 관계를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호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 형식일 때는 주격 보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하고 이꼴 관계, 그러니까 주어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격 보호, 보호하고 주어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하고 목적 오형식일 때는 목적어하고 목적 보호 사이에 분사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분사가 들어오게 되면 예, 능동수동을 따져주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하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분사는 동사를 변형시키면 형용사예요. 예, 이거는 그냥 그 사전에 찾아봐야 안 나오세요, 되게. 그러면 뭐예요? 원래 형태의 동사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찾아서 그냥 이렇게 변형시키는 방법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분사는 능동의 뜻, 과거 분사는 수동의 뜻인데, 예, 능동의 뜻, 수동의 뜻, 뭔가 능동적으로 한다는 뜻 아닙니다. 동사의 뜻을 그대로 가져오느냐, 당한 입장에서 가져오느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의미가 하나 더 있다? 예, 진행의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완료의 의미가 하나 더 있고.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분사의 역할은 명사 수식하고 보호인데 그 단순하게 그걸 넘어서 그러니까 명사 수식할 때는 명사의 앞, 뒤 어디나 상관없습니다. 단 구의 형태일 때는 어디 있나요? 이런 구의 형태일 때는 반드시 뒤쪽에서 수식하셔야 돼요. 반드시 뒤쪽에서. 이 사이에 들어가긴 너무 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의미적으로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되셨죠? 네. 그리고 보호일 때, 이 형식하고 오 형식에서 보호일 때 능동수동 관계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 네, 여기서 지금 그 정리를 해드렸 거죠. 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동명사하고 분사를 이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건 한 10년 전에, 길어야 한 7년 전에 이제 학교 시험에서 가끔씩 등장하던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There is a sleeping baby, there is a sleeping car. 예, 둘 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좀 잠깐 알아주셔야 될 게, 예, 폴리스 스테이션처럼, 뭐, 더 폴리스 스테이션처럼 명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것도 명사고 이것도 명사인데 어느 게 진짜냐? 예, 항상 명사가 두 개 쓰이거나 뭐 세 개 쓰이거나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명사들은 보통 형용사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냥 이 뒤에 있는 게 진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라는 뜻이죠. 물론 우리가 해석할 때 경찰서 이렇게 해석해 버리지만 사실은 앞에 있는 명사가 있으면 이게 뒤에 있는 명사를 그냥 어떻게 수식하는 형용사의 일종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동명사, 둘 중에 하나가 동명사라면 마치 뒤에 있는 거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형용사처럼. 그러니까 슬리핑 베이비, 자는 아기고 자는 차입니다. 뭐 그냥 해석해보면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위에 슬리핑과 아래 슬리핑이 품사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이 자고 있는 아기, 그러니까 이렇게 꾸미는 걸 아셨으면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보시는 거예요. 그냥 슬리핑이라고 둘 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for sleeping. 이때 for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위한, 그러니까 즉 용도를 나타냅니다. 용도. 무엇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는 것을 하기 위한 아기는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자는 것을 위한 자, 이건 괜찮죠. 예, 아래 게 동명사, 위에 게 현재 분사입니다. 예, 위에 말 그대로 현재 분사는 뭡니까? 현재 자고 있는, 이게 바로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현재 자고 있는 아기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얘는 현재 자고 있는 차라는 뜻이 아니라 잠자기 위한 용도의, 잠자기를 위한 차란 뜻입니다. 이게 침대차 뭐 이런 뜻이죠. 요즘에 그 캠핑카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예, 간단해요. 구별하는 것은. 여기 보시죠. 이렇게 갖다 붙여보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실래요? 워킹 딕셔너리하고 워킹 머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워킹 머신, 워킹 딕셔너리. 전 바로 할게요. 예, 잠깐 끄시고 한번 해보세요. 민주는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걷는 혹은 걸어다니는 기계라면 이거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뭐가 진짜 동명사고 뭐가 현재 분사일까요? 볼게요. 걸어다니는 용도를 위한 워킹이라는 단어. 걸어다니는 용도를 위한 사전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걸어다니는 사전이 말이 안 되잖아.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냥 사전인데 막 걸어다녀요. 무슨 의미입니까? 똑똑한 사람이란 뜻이죠. 사전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사전 하나가 그냥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비유적 표현이라서 그런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예,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전이 걸어 다니는 거죠. 예,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용도는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기 위한 용도의 사전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게 현재 분사. The working machine is expensive. 그 사전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계가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여기다 살짝 넣어볼게요. for walking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걷기를 위한 용도의 기계. 이건 말이 되죠. 걷기를 위한 용도의 기계. 런닝머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말고 뭐 저희 홈쇼핑이나 뭐 인터넷 보니까 뛰는 어떤 용도가 아니라 요즘 아파트다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그냥 걷기만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한국말로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아무튼 그 기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셨죠? 예, 걷기를 위한 용도예요. 예, 아랫게 동명사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거는. 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되셨죠? 예, 오늘 해서 분사까지 이렇게 끝났고 다음 시간 이제 분사 구문입니다. 이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구는 이제 끝나는 거가 되겠죠. 예, 부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분사 구문으로 뵙겠습니다.